자,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찾아온 제 학위 증입니다. 박사학위. 네. 나 박사 맞다라는 학위 증명서.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예. 제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말씀드렸지만 30년이 걸렸습니다. 30년이 걸린 이유는 대학을 나오고 나서 대학원에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없어요.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면 하나가 있습니다. 종교학? 네. 뭐 종교 쪽에서는 뭐 그런 부분에 열려 있는 모양이에요. 그 외에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사회 제도적으로 제가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내가 대단한 금수저도 아니고 누가 나 하나를 받아주기 위해서 없는 제도를 없는 교칙을 만들어서 저를 공부할 수 있게 해줬겠냐고요. 물론 그 뜻을 받아서 해주고 싶으신 분도 있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결국은 교직원입니다. 총장의 승인이 나지 않으면 해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저 30년 걸렸어요. 대한민국에서는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내가 했다가 잘 못해서 실패하는 건 내 잘못이겠죠. 근데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는 대학을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장애인 전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장애인 전용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는데 총장이 뺀지를 나서 제가 거절을 당해서 그 학교는 아예 지원도 못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들어간 학교가 아주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대학교 총장님이 그 당시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평생의 제 감사의 은인으로, 제 성함을 몰라서 논문에 감사의 글을 실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분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대학도 그 당시 못 들어갔었을 수도 있어요. 뭐 들어갈 수 있었던 데가 뭐 충신대 이런 대학교가 들어갈 수 있었대요. 근데 그것도 종교학과. 나 무교잖아. 나는 대학을 들어가려면 그것도 거의 기독교 학과 뭐 이런 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 대학 들어가려고 내 종교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뭐예요? 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30년이 걸렸다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나 관철하기 위해서 21년이 걸린 건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 귀담아 주겠다. 고려해 보겠다. 이거지. 아직 뭐 도장 꽝꽝 찍지는 않았으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뭐 헉하면 복지래. 근데 여러분들 제가 요거는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겠지만 위정자들이 말하는 복지는 복지가 아니고요. 그냥 표를 돈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매표야, 매표. 매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결과적으로 드러난 게 행태적으로 나타난 게 그냥 복지라는 어떤 타이틀을 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조금 개선을 시키려면 매년 무슨 선거가 있어야 돼. 매년. 대통령을 1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나? 그러면 좀 나아질까요?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신뢰도가 가장 낮은 나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뭐 이게 제가 느끼는 뭐 신뢰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아주 수치심과 패배감을 느낍니다. 장애인들이 느끼는 수치심이 보통 사람들은 내가 뭐 앞을 못 보니까 내가 뭐 휠체어를 이렇게 밀고 다니니까 창피해. 뭐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할 것 같아서 부끄러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수치심은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권리인데, 우리는 소외시키는 것에 대한,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에 대한 수치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대표로서 뭐 하여튼 어떤 일 때문에 은행에 가서 뭐 이제 업무를 하나 보는 게 있었어요. 근데 서류가 이만큼이야, 이만큼. 거의 이 정도 수준의 서류인데, 저는 이 글씨, 제 글씨를 뭐 보여드릴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지만, 그 아주 작은 칸에 이렇게 제 이름 하고 사인하는 거 외에는 그 작은 글씨를 쓸 수가 없어요. 특히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쓰는 거는 모르겠는데, 어떤 일정 규격에 맞는 칸에. 근데 뭐 이름 사인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뭐뭐뭐뭐 한 것을 이해했음, 이것도 저보고 직접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제 개인으로 있을 때는 그렇지가 않은데, 이제 법인의 뭔가를 하려니까 그게 룰이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 하니까 물으시는 게 그거였어요. 혹시 후원인은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요, 우리나라에서 뭐 어디 저기 대기업 회장님이 아닌 이상 후원자를 대동하고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본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느끼는 수치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우리 남편도 처음 들을 거예요. 아니, 우리 가족도 처음 들을 거예요. 네. 뭐냐면 낼게 없어요.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뭐 예전에는 그럴 게 없었지만, 뭐 스마트폰이라고 해봐요, 뭐 할 것도 없지만, 적어도 통화기로, 그죠? 누가 나한테 메시지 보낸 거, 이거를 나는 남편 걸 볼 수가 없잖아. 나는 우리 아이 걸 볼 수가 없잖아. 근데 우리 남편과 아이는 100% 내 거를 볼 수밖에 없잖아. 내가 안 보여주고 싶은 그게 아니라, 아니 어쩔 수가 없잖아.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뭐 백날 다 까도 뭐 나올 건 없는데,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내 사적인 영역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꼭 뭐 들켜서 문제가 돼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뭐 은행 업무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가족이든 활동 지원사든 데리고 가서 뭐 그 사람들이 뭐 그걸 갖고 뭘 할 건 아니지만 비밀번호도 다 노출해야 되고, 내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다 오픈 공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시각장애인 전용으로 상담해 주시는 분 하나가 있고, 사회적 그 규제만 조금만 바꾸면, 지금 같은 IT 시대에, IT 강국이라며 우리나라, 나도 내 비자금 나도 갖고 싶어요. 나도 누군가한테 다 오픈하지 않고 내 몫의 뭔가를 갖고 싶어요. 뭐 안 갖는다고 죽진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갖고 있잖아. 뭐 그 사람들과 뒤져서 뭐 내가 뭐 충격받을 일이 있고 뭐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냥 나만의 것, 내 것, 누군가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내 일부는 존재하는 거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갖게 해주는 제도도 없어요. 기술은 엄청나게 발달해갖고 무슨 가상의 현실 가갖고 진짜 XX 연병을 떠는데, 실제 현실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과학기술은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안 만들어주는 겁니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날 좀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화가 나. 차라리 없으면 그냥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있는데 4월 20일 되면 아마 또 똑같은 뉴스가 나갈 겁니다. 뭐 시각장애인의 이게 뭐야,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는데 뭐가 방해가 되고 그거 내가 보니까 그냥 거기에 똑같은 기사에
2021년, 2020년, 2019년, 17년, 18년 요거만 바꾸고 그 다음에 그거 다 베껴쓰기 한다며 기자들이 그거 뭐 김개똥이었는데 그 너무해로 이렇게 박아갖고 근데 아무튼 요번에도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맨날 초개선이 뭐 공감과 배려의 마음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20 몇 년째 얘기하는 거 똑같은 멘트 나오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수치스럽게 만들고요. 이런 것이 아마 2차 가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차 가해. 우리가 보통 2차 가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1차적으로 물리적으로 벌어진 상황은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면 이런 개념 야 억울하면 출세해. 출세를 하고 싶어도 출세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는 억울하면 출세하래요. 야 억울하면 멀쩡하게 태어나든가. 제가 정말 다른 건 몰라도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 중에 이동권과 교육권 이 부분은요 정말 이번 정부에서 손대지 않으면 분명한 거는 5년 뒤를 보장할 수 없을 만큼 제가 5년 동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얼마 전에 뭐 부천인지 어딘지 뭐 잘 기억은 안 나요. 지역은 수도권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발달 장애 아를 위한 학교를 설립하려고 부지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허가까지 다 받았어요. 지자체 허가까지. 근데 이거 뭐 전에도 한번 있었던 일이에요. 그 학부형들이 그 주민들한테 무릎 꿇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 주민들이 그 학교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또 막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저도 지난번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동네에 제 아파트 주변에 거기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 뭐 훈련학교 같은 그게 들어온다고 뭐 서명 받고 다니고 뭐 저한테도 서명을 하고 그랬다고 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단순한 이제 한 동을 빌려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학교다 보니까 그 반발이 더 심한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지자체 다음 또 연임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거겠죠. 승인할 때는 언제고 그 주민들 뭐 그 학교 부지 있는데 와서 뭐 무슨 구청이면 구청이나 뭐 이런 데 와서 뭐 반대한다 하니까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그 주민들은 무슨 권리로 반대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사회 의무가 있잖아요. 교육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겠다는데 주민들이 지금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를 한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주민들이 평생 그 주변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주민도 아니고 그 주민 중에는 집 팔고 딴 데로 이사 갈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말 있잖아. 중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절이 이사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지들이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집 팔고 딴 데 가든가. 왜 나라에서 이거는 혐오시설도 아니고 장애인들의 당연한 권리이고 교육의 의무를 받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이것은 할 수밖에 없게 왜 그거를 제도화조차도 못하고 있는지 쩔쩔쩔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기에 나섰다가 주민들이 표 안 찍어주면 지들 연임 못하잖아. 난 정말 이런 식이라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묻고 한 지자체장들은 저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그 입법부에서 만든 겁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으로 장애인 단체에서 못하면
제가 민의를 모아서 제가 그런 지자체장들을 장애인 차별금지법으로 싹 다 고발할 거예요. 아니, 그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했을 때 그 근처에 뭐 효자동인가 어디에 그 맹아학교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냥 얼마나 24시간 소리를 지르고 뭐 북이나 뭐 이런 거 갖고 뭐 꽹과리 뭐 치면서 시위를 했는지 걔네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었대요. 맹아학교니까 이게 청각으로만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뭐 수업뿐만 아니라 이동도 마찬가지고 뭐 찻소리 뭐 들어가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21년째 지금까지. 그래, 그럼 왜 21년 전은 왜 얘기 안 하니? 21년 전은요, 저희 나라 우리나라라고 또 화야된대요. 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IMF 때였고요. IMF 이전은 다 같이 힘든 걸 간신히 극복하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복지는 어느 정도 평균 이상으로 그 나라가 흔한 말로 살만했을 때 비로소 복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0년이 오픈되는 그 21세기부터 사실은 이게 사회복지라는, 그리고 그 안에 가장 취약한 장애인 복지라는 것들이 함께 이제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21년째 지금까지 달라진 것 중에 정말 국가와 사회나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한 일은 제가 봤을 땐 없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다 나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너무 일이 많아서 제가 다 서치해서 조사해서 오픈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지만 곧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들어와서 아까 그 X 같은 그 교통공사인지 머시갱인지 거기 윗 대가리님께서 야 요거 사진 부각해서 요거 여기 기사 실어. 거기에 다른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니까 정보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 진짜 이거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우리가 갑자기 범법자가 되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것만큼은 일단 변화를 시켜놔야, 그렇죠? 가장 취약한 계층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요 영원히 개선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들끼리 잘난 놈들끼리 있는 놈들끼리 되물림 해가면서 걔네들의 세상을 만들어 가겠죠. 그 우리나라에서 제가 좀 요거 센 발언이긴 합니다만 그 선거 때 나오는 거 보니까 뭐 기본소득을 뭐 주겠다, 뭐 태어나면 뭘 해주겠다, 다 돈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단 아무도 그 근거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 돈 준다면 이걸 표가 되니까. 근데요, 이것은 복지가 아니라고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이 얘기는 제가 다음에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만 이것은요, 결국은 있는 놈 돈을 뺏어서 똑같이 나눠서 비슷한 경제 수준을 만들겠다라는 우리가 흔한 말로 공산주의의 공동부유와 같은 개념입니다. 요거는 제가 굉장히 좀 어렵고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껏 21년 동안 위정자들이 말하는 복지는요, 복지가 아니고 결국은 어떤 이념적 색채에 의한 하나는 그 공동부유 개념으로 가겠다는 거, 이거나 아니면 그냥 매표행위거나 둘 중에 하나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뭐 비례대표로 해서 장애인 뭐 몇 분이 그 국회에 들어가 계신 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제 국회라는 게 사실은 이제 입법기관이긴 하지만 뭐 혼자서 주장하고 혼자서 뭐 법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통과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는 이런 것들을 알릴 채널들이 좀 생겼고, 또 제가 다행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입장에 있다는 게 그나마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적어도 뭐 기울어진 운동장, 뭐 비정상의 정상화, 뭐 공정과 상식 백날 얘기하는데 가장 취약한 부분을 가장 썩게 만드는 이 위정자들이 그걸 절대로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국민의힘 현재 당대표님, 네. 누가 너무 당대표라서 고발을 못해서 그렇지 이건 명백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네. 이게 장애인들이 그 시위하는 현장을 가면요, 좀 안쓰럽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뭐 자유롭지가 않으니까 이 신체가 이게 뭐 대응도 미숙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장애인이라는 존재는 항상 비장애인에 비해서는 소수다 보니, 그러니까 소수가 더 힘을 발휘하려면 강도가 더 세거나, 그쵸? 뭐 지배력이 더 세거나 해야 되는데 장애인 취약계층이잖아. 숫자도 작고 지배력도 더 약하고 힘도 더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무엇을 해야 이것이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은 정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열악합니다. 근데 제가 장애를 가졌지만 비장애인들과 50년을 살면서 터득한 게 있어요. 누구한테나 아킬레스건은 있고요. 우리가 흔한 말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잘못된 왜곡된 인지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는 그것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들 무모하다고 하지만 제가 다행히 제 주변에 비장애인이면서도 그 뜻과 저의 그 의지에 공감해주고 힘을 모아주겠다라는 주변에 굉장히 감사한 분들도 많더라고요. 다만 그분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도 없었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생각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무언가를 판단하는 기준만 명확하게 오픈이 되고 똑같이 정보가 공유가 되면요,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현명성을 가진 국민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몸으로 경험했고, 앞으로 그것들이 더 잘 진행될 수 있는 우리의 젊은 미래 세대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더 생겼고, 50년이 걸리긴 했지만 그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는 실행만이 남았다. 거기에 더해서 한국이 이제 조금 뭐 영향력이나 뭐 인지도나 뭐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다고 하니까 한국을 사랑하는 우리 외국 친구들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비판적 시각을 좀 가져주시고 힘을 모아주시면, 우리나라 그 국민성의 특징이 있잖아요. 누가 욕하면은 쩔쩔매는 거. 사실 뭐 수단이나 절차 방법이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방법만 아니면 좋은 뭐 길로 가는 길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동원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 같은 소수자들은 영원히 그냥 방 안에서 찌그러져서 조용히 살다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대다수의
당대표라는 사람이 말했던 선량한 대다수의 시민들을 위해 우리는 빠져주는 게 그들에게는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고, 네, 가장 좋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없다고 뒤로 물러서고 뒤에서 울고 아무도 기댈 데가 없다고 포기하는 요런 상황을 만들어만 놓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있다는 거. 예. 요걸 제가 터득을 했다는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자서는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종이를 이제 그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그 종이를 이제 찢어버리는데 제가 생각보다 양력이 세요. 그래서 그냥 이만큼을 들고 이 얇은 종이길래 뭉 찢으려고 했더니 와우 안 찢어지더라고요. 아무리 약한 힘도요 뭉치면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그 예전에 그 무슨 뭐 드라마 열혈사자라는 드라마에서 아무리 제 아무리 어째도 그걸 뭐라고 표현하더라? 다구리? 다구리 앞에는 장사 없대. 다구리가 돼서 정말 그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자신 개인의 정치적 뭐 입지를 위해서 아니면 본인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쓰는 이런 위정자들 때문에 상처받고 또 2차 가해를 받고 혹시 거기서 더 주저앉고 포기할까봐 제가 오늘은 제 이름 김 해자가 사랑해자입니다. 그 다음에 고를 균자예요. 아우 이름 좋아 김혜균 이라는 이름을 걸고 한번 이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보통 뭐 이런 거에 관심 없는 비장애인들도 있겠지만 이거 잘 편집해서 제가 비장애인들 중에 저와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고 싶고요. 비장애인들 중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아주 공감 능력도 없고 그리고 본인 외에는 본인의 어떤 잘난 맛으로 사는 위정자들에게는 어떤 뭔가 모른 찝찝함과 그리고 뭔가 모를 서늘함을 제가 경고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SS 욕하고 뭐 이거 소리 들은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이제는 전략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머리를 잘 써서 전략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실 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의 문제지 이것들은 반드시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는 제 나름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에는 근거도 있어요. 근거도. 내가 또 근거 없이 말하진 않아. 자,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라고 하는데 요 뒤에 사진이 올라가겠지만 근데 짜증나갖고 그냥 바바바하게 지워버렸어요. 그런 뭐 의미도 없고 형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 뭐 만들어 놓으면 뭐 하나 해놓은 것처럼 그런 짓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상징적 의미로 지워버렸습니다. 네, 자, 정말 힘들지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는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뭉치면 산다라는 그 희망으로 우리 가족들도 있고 주변에 마음을 모아주는 좋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다는 거. 그래서 그분들하고 함께 해서 적어도 우리의 기본권을 정말 침해받고 우리의 기본권 요구가 정말 불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범법자가 되는 몰리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런 대한민국에서 탈출할 수 있게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파이팅 하고 너무 힘을 줬나 봐. 목이 다 아프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